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 세 번째 이야기. 목초를 걷어들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고 고생했는지. 그러나 보람은 있어 예상보다 훨씬 많은 양의 목초를 수확할 수 있었다. 일은 때로 무척 힘겨웠다. 사실 연장이란 인간을 위한 것이지 동물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뒷다리로 서지 않으면 연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도 큰 문제점이었다. 그러나 돼지들은 어찌나 영리한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빠져나갈 방법을 생각해냈다. 말들은 목초지라면 모르는 구석이 없었다. 풀을 베는 일도, 뱀 풀을 긁어 모으는 일도 존스나 그의 일꾼들보다 훨씬 잘했다. 돼지들은 직접 일을 하지 않았지만 다른 동물들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맡았다. 다른 동물들에 비해 아는 것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지휘권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복서와 클로버는 풀베는 절단기나 썰애에 자진해서 몸을 묶고 뒤에서 쫓아오며 이리야 동무! 나 어이 동무! 라고 상황에 따라 외치는 돼지와 함께 쉬지 않고 목초지를 빙빙 돌았다. 가장 작은 동물들까지도 모두 힘을 합쳐 풀을 베고 걷어쥐었다. 심지어 오리들과 닭들도 온종일 뙤약볕 아래를 왔다 갔다 하며 가느다란 풀대를 몇 가닥씩 물어 날랐다. 마침내 동물들은 존스와 그의 일꾼들이 평소 들였던 시간보다 이틀이나 적게 들여 수확을 모두 끝냈다. 수확량도 그 농장에서 지금까지 봐온 양 중 최고였다. 도무지 버리는 것이라고는 없었다. 닭들과 오리들이 그 밝은 눈으로 마지막 풀 한 포기까지 알뜰히 주워 모았기 때문이다. 또 단 한 입이라도 풀을 훔쳐먹는 동물 역시 없었다. 농장일은 여름 내내 시계처럼 정확하게 돌아갔다. 동물들은 무척 행복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가능하리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입속에 들어오는 먹이 한 입, 한 입이 그야말로 순수한 기쁨 그 자체였다. 인색한 주인이 마지못해 조금 나눠주는 그런 먹이가 아니라 자신들이 자신들을 위해 직접 생산한 진정한 자신들의 먹이였기 때문이다. 기생충 같기만 하던 쓸모없는 인간들이 사라지자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은 더욱 많아졌다. 또 아직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여가 시간도 훨씬 늘어났다. 물론 문제도 많았다. 이를테면 가을이 되어 곡식을 걷어들여야 했는데 농장에 탈곡기가 없어 옛날에 하던 것처럼 발로 밟아 나다를 떨어내고 후후 불어 완결을 날려보내야 했다. 그러나 돼지들의 총명함과 복서의 어마어마한 힘 덕분에 동물들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복서는 모든 동물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다. 존스가 농장을 운영할 때도 워낙 부지런했던 복서는 이제 말 한 마리가 아니라 3마리의 몫을 해내는 것처럼 보였다. 심지어 농장의 모든 일이 복서의 강인한 두 어깨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는 날들도 있었다. 복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장 힘든 일이 있는 곳에서 밀고 당기며 열심히 일했다. 또한 수탉에게 다른 동물들보다 매일 30분씩 일찍 깨워달라고 부탁해 정규 작업이 시작되기 전 가장 급한 일들을 자진해서 해치웠다. 무슨 문제가 생기든 어떤 시련에 부딪히든 복서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내가 더 열심히 일하면 돼. 복서는 이 말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았다. 다른 동물들도 자신의 힘이 닿는 만큼 열심히 일했다. 가령 암탉들과 오리들은 가을 추수 때 떨어진 나다를 주워 모아 자그만치 140kg 가량의 곡물을 더 모았다. 동물들은 먹이를 몰래 훔쳐먹지도 않았고 배급량에 불평을 하지도 않았다. 예전에는 일상이다시피 했던 싸움질도 물어뜯기도 샘내기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또 일을 안 하려고 꾀를 부리는 동물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거의 사라지고 없었다. 물론 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기도 힘들어했고
발굽에 돌이 낀 것 같다는 핑계를 대며 일찍 이를 접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었다. 고양이도 좀 이상한 구석이 있었다.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마다 보이지를 않았다. 고양이는 몇 시간씩 사라졌다가 밥 먹을 때가 되거나 작업이 다 끝나는 시간대가 되어서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치미를 뚝 떼고 다시 나타났다. 그러나 고양이는 번번이 그럴싸한 변명거리가 있었고 어찌나 절절하게 가르랑거리던지 좋은 뜻이 있었다는 것을 믿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늙은 당나귀 벤저민은 반란 뒤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존스 시절 때도 그랬듯 벤저민은 여전히 느릿느릿 제 방식을 고수했다. 이를 피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스스로 더 떠맡지도 않았다. 동물들이 반란의 성공과 그 결과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어떤 의견도 내놓지 않았다. 존스가 사라져 행복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당나귀들은 아주 오래 살지. 자네들 중에 죽은 당나귀를 본 친구는 아무도 없을걸? 이라고만 대답했다. 동물들은 그 알쏭달쏭한 대답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일요일은 쉬는 날이었다. 일요일에는 아침도 평소보다 1시간 늦게 먹었고 식사가 끝난 다음에는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의식도 치렀다. 먼저 깃발을 개양했다. 스노우볼이 마곡간에서 찾아낸 존스 부인의 낡은 초록색 식탁보에 하얀색으로 발굽과 뿔을 그려 만든 깃발이었다. 그 깃발은 일요일 아침마다 농장 마당에 있는 개양대에 걸렸다. 스노우볼의 설명에 따르면 깃발의 초록색은 영국의 초록 들판을, 발굽과 뿔은 인간이 완전히 타도되면 건설될 미래의 동물 공화국을 상징했다. 깃발 개양이 끝나면 동물들은 회의로 알려진 동물 전체 모임을 가지기 위해 큰 헛간으로 무리지어 걸어갔다. 동물들은 이 회의에서 다음 주에 할 일을 계획하고 결의할 안건을 제안하고 토론을 벌였다.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언제나 돼지들이었다. 다른 동물들은 투표를 어떻게 하는지 정도는 이해했지만 결의를 위한 안건을 스스로 생각해낸다는 것은 무리였다. 스노우볼과 나폴레옹은 토론할 때 다른 동물들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열성적이었다. 그런데 이 둘은 의견이 맞는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하나가 어떤 의견을 내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그 의견에 반대했다. 언젠가 과수원 뒤쪽에 있는 작은 방목장을 늙어서 노동에서 벗어난 동물들을 위한 양로원터로 남겨놓자는 의견이 채택되었을 때였다. 한번 채택된 결의안에는 누구도 더 이상 반대할 수 없기에 스노우볼과 나폴레옹은 동물의 다른 적절한 은퇴 나이를 놓고 그야말로 피 튀기는 말다툼을 벌였다. 회의는 언제나 영국의 동물들을 부르며 끝났고 그러고 나면 오후는 오락 시간이었다. 돼지들은 마곡간을 자신들의 본부로 삼았다. 그러고는 저녁마다 존스의 집에서 가져온 책들을 펼쳐놓고 대장 기술과 목공 기술 등 여러 가지 필요한 기술을 연구했다. 스노우볼은 이 외에도 여러 종류의 동물위원회를 만들어 동물들을 조직하느라 바빴다. 이 일에 쏟아붓는 스노우볼의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은 가히 놀라울 정도였다. 그는 암탉들을 위한 달걀 생산위원회, 소들을 위한 깨끗한 꼬리 연맹, 야생동물 재교육위원회, 양들을 위한 더 하얀 양모 생산 운동 등을 조직했다. 이 외에도 읽기와 쓰기를 가르치는 학습 교실도 만들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계획들은 실패로 끝났다. 가령 야생동물들을 길들이려는 시도는 시작하자마자 실패했다. 야생동물들이 좀처럼 행동을 바꾸려 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너그럽게 대해주면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 들었기 때문이다. 고양이도 재교육위원회에 참여했는데 처음 며칠 동안은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어느 날 고양이가 지붕 위에 자리를 잡고 앉아 멀찌감치 떨어져 앉은 새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다.
고양이는 모든 동물들은 이제 동지가 되었으니 원하면 가까이 와서 자기 발 위에 앉아도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참새들은 끝까지 거리를 지켰다. 이에 비하면 읽기와 쓰기 교실은 대성공이었다. 가을이 되자 농장의 거의 모든 동물들이 어느 정도 글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돼지들은 읽기와 쓰기가 벌써 완벽했다. 개들도 꽤 잘 읽었지만 7계명 외에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염소, 뮤리얼은 심지어 개들보다 잘 읽었고 저녁이면 쓰레기 더미에서 찾아온 신문을 동물들에게 읽어주기도 했다. 벤저민도 돼지들만큼이나 잘 읽었지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법이 없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한 이 세상에는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클로버는 철자는 다 배웠지만 단어를 조합하지 못했다. 복선은 D를 넘어서지 못했다. 가끔씩 큰 발굽으로 먼지를 일으키며 A, B, C, D를 써놓고는 귀를 뒤로 젖힌 채 철자들을 뚫어져라 내려다보고 앞머리를 흔들면서 다음 철자를 기억해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모두 헛수고였다. 사실 E, F, G, H도 몇 번인가 외운 적은 있었다. 그러나 그걸 외우면 A, B, C, D가 생각이 안 났다. 결국 복선은 첫 철자 4개로 만족하고 그것이라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매일 한두 번씩 쓰는 연습을 했다. 몰리는 자기 이름에 들어가는 철자 5개 말고는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았다. 몰리는 작은 나뭇가지를 모아 그 철자들을 예쁘게 만들고 꽃 한두 송이를 멋들어지게 장식한 뒤 그 주위를 빙빙 돌며 자아도취에 빠지곤 했다. 그 외에 다른 동물들은 A 말고는 단 한 글자도 더 외우지 못했다. 양, 암탉, 오리 등 머리가 나쁜 편인 동물들은 7계명을 외우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스노우볼은 고민을 거듭한 끝에 7개의 계명을 단 하나의 좌우명, 즉 4발은 좋고 2발은 나쁘다로 줄이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 한 문구야말로 동물주의의 핵심 원칙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한 문장만 완전히 이해하면 인간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장담했다. 새들은 자기들도 다리가 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문구에 반대했다. 그러나 스노우볼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동무들, 여러분의 날개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추진기관이지 뭔가를 만드는 조작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날개는 다리로 보아야 옳습니다. 인간의 특징은 바로 손입니다. 그 손을 이용해 모든 나쁜 짓을 하는 것이죠. 새들은 스노우볼의 장황한 설명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받아들이기는 했다. 그리하여 사고가 좀 더 단순한 동물들도 이 새로운 좌우명을 외우기 시작했다. 4발은 좋고 2발은 나쁘다. 라는 문구는 이제 헛간 벽 7계명 위에 좀 더 큼지막하게 적혔다. 일단 이 문구를 외우고 나자 양들은 그 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풀밭에 누워 있을 때도 걸핏하면 4발은 좋고 2발은 나쁘다. 4발은 좋고 2발은 나쁘다. 라고 다 같이 몇 시간씩이나 지칠 줄 모르고 외쳐댔다. 한편 나폴레옹은 스노우볼의 위원회 따위에는 관심이 눈꼽만큼도 없었다. 그는 다 자란 동물들을 위해 뭔가를 하기보다는 어린 동물들을 교육시키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목초 수확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시와 블루베리, 튼튼한 강아지를 9마리나 낳았다. 나폴레옹은 강아지들이 젖을 떼기 무섭게 어미에게서 떼어놓더니 자기가 교육을 시키겠다며 데려갔다. 그리고는 사다리가 있어야만 올라갈 수 있는 마곡간 다락에 강아지들을 데려다 놓고 바깥 세상과 완전히 격리시켰다. 그 통의 농장 동물들은 강아지들의 존재마저 금세 까맣게 잊어버렸다. 우유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지는지에 대한 수수께끼는 곧 풀렸다. 우유는 날마다 돼지들의 먹이 속으로 섞여 들어가고 있었다.
마침 일찍 수확하는 사과가 익어가고 있었다. 과수원 풀밭에는 바람에 떨어진 사과들이 어지럽게 흩어졌다. 동물들은 그 사과들은 당연히 공평하게 나누어 먹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 날 땅에 떨어진 사과들은 돼지들이 먹을 테니 모두 주워 담아 마구간에 갖다 놓으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몇몇 다른 동물들이 그 문제를 놓고 투덜댔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돼지들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했다. 심지어 스노우볼과 나폴레옹마저 생각이 같았다. 스퀼러가 다른 동물들을 납득시키기 위해 파견되었다. 동무들! 스퀼러가 소리쳤다. 설마 우리 돼지들이 이기심과 특권의식에 젖어 이런다고 생각하시지는 않겠지요? 사실 우리 돼지들은 대부분 우유와 사과를 아주 싫어합니다. 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도대체 왜 먹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 바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유와 사과에는 돼지의 건강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동무들,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우리 돼지들은 두뇌 노동자들입니다. 이 농장을 운영하고 조직하는 게 모두 우리에게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복지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유를 마시고 사과를 먹는 것도 모두 여러분을 위한 것이지요. 우리 돼지들이 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이 갑니까? 존스가 돌아올 겁니다. 그래요, 존스가 돌아올 거라고요. 확실합니다, 동무들. 스킬러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꼬리까지 휘두르면서 거의 애원하다시피 연설을 이어갔다. 존스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분은 아무도 없겠지요? 그렇지요? 그 순간 동물들이 분명히 확신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존스가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우유와 사과 문제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자 동물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돼지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명백해졌기 때문이다. 동물들은 우유와 떨어진 사과를 돼지들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사실에 더는 어떤 의의도 제기하지 않고 모두 찬성했다.